네, IMF 지난 주말에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명목 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한국 GDP 규모는 2016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해서 2020년 9위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2위로 하락한 후에 계속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14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명목 GDP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작년 13위던 스페인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개도국으로 주저앉느냐,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 IMF 경제성장률 전망이 1.0%고 신흥 개도국은 3.7%, 또 선진국 1.4%라는 평균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평균에 밀릴 정도로 저성장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은이나 JP모건 등 국내외 다른 전망치는 IMF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기 부양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 위한 마중물로서의 추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산업 위기 지역의 맞춤형 지원 예산, 또 AI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예산, 전력 기자재 등 유망 품목의 수출 산업화 지원 및 대체 시장 발굴 지원 예산, 그리고 한류 박람회 등 마케팅 강화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힘은 전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이었던 국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경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정과제가 산적한데 국힘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청문회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단식 농성이 아니라 처음 듣는 숙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홀에서 김밥 주스 선풍기까지 동원한 웰빙 농성을 하면서 국회 중앙홀에서 세금으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씁쓸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주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가 되었고 검증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모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우세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윤석열 정부 총리 후보자에 비교하면 민심은 명백히 총리 후보자 인준에 빨리 협조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총리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같은 경우에 적합이 30%, 부적합이 37%, 이왕구 적합 29%, 부적합 41%, 황교안 적합 33%, 부적합 30%, 이런 여론조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론을 보더라도 국민들은 빨리 협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계속해서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힘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실정과 그리고 12.3 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망친 빚을 우리 국민께 지고 있음을 명백히 깨닫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라의 국익을 해치지 말고 국민 여론을 살펴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시고 김민석 후보자가 산적한 국정과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데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 직무대행께서